최근 중학생인 딸아이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트위터로 5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이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6화 사건 키워드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매매 사건입니다. 아동 성매매 가해자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가해자를 잡기에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보통 피해 아동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피해 아동도 성매매로 처벌받게 되나요? 우리 아이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되실 거예요. 미성숙한 아동을 이용한 아동 성매매의 최후, 가해자의 끝을 같이 보시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Me Before You, After You.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시메니의 대표 심지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메니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허유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미성년자 시절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6화 사건 키워드는 SNS를 이용한 아동 성매매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중학생인 딸아이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트위터로 5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이 조건 만남을 제안했고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해자들은 반복적인 성관계 요구와 함께 아이의 친구까지 데려오게 하는 악질적인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으셨겠어요. 맞아요. 보통 피해 아동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 피해 아동도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 아동에게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건네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아이의 잘못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어른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인식시키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피해 아동은 마음을 열고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해줬어요. 아동 성매매 가해자들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가해자를 잡기에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이 사건의 실마리가 가해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 뿐이라 사실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시메니는 가해자들의 특성을 역이용하기로 했어요.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게 다시 연락해서 성매매를 2번, 3번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시메니가 직접 피해 아동의 핸드폰으로 피해 아동인 것처럼 가해자와 약속을 잡고 경찰과 미리 협조를 해서 가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가해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어요. 실마리가 트위터 계정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SNS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기업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그래도 아동 성범죄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공조를 해주기 때문에 계정 아이디만 있어도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나머지 가해자 3명도 트위터 계정 가입 정보로 나타나는 핸드폰 번호나 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전원 특정할 수 있었어요. 그럼 가해자들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았나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의제강간이라고 해서 아무리 피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만 16세 미만의 아동은 스스로 성적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아동복지법상 성착취 혐의까지 추가가 됩니다. 가해자들은 당연히 아동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겠죠? 맞아요. 대다수의 아동 성매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잡아떼죠. 이 사건의 가해자 5명도 대부분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시메니는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해서 피해 아동이 누가 봐도 어려 보이는 중학생이고 실제로 교복을 입고 가해자들을 만난 경우가 많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 가해자들이 핸드폰을 폐기할 정도로 직접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해서 가해자 5명 전부를 구속시킬 수 있었어요. 아동 성매매의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처벌받는 게 아닌가 근심이 크실 것 같아요. 피해 아동도 성매매로 처벌받게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아동 성매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동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다르게 성인이 가해자, 아동이 피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피해 아동에게 전과가 남거나 진로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미성숙한 아동을 이용한 아동 성매매의 최후, 가해자의 끝을 같이 보시죠. 일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선고가 되었고 피해자와 5천만 원이라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실제 성범죄 피해 사건, 오늘도 미유에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의 편안한 내일을 위해 저희는 오늘도 강해지겠습니다. 미비포유 애프터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